녹화를 안 켜고 있었어. 다행히 결석생은 없어. 결석이 없지. 손 한번 들어보겠니 결석생? 없지. 녹화 안 틀고 있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앞으로 잘 봐야겠고. 자, 그 다음으로 예제 4번. 마지막 주는 우리 진도 안 나갈 거야. 현대의 마지막 주. 지금이 첫 번째 주잖아. 다음 주, 그 다음에 다다음 주가 마지막 주겠지. 진도 안 나갈 거야. 시험 대비만 3번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빡 할 거야.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천, 영목, 이목, 명인. 자, 얘가 증가 감소하는 범위. 그래프가 증가 감소하는 범위는 축을 기준으로 나뉜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증가 감소의 범위는 축을 기준으로 나뉜다. 축을 기준으로 나뉜다. 자, 얘 대략적으로 개형 그려보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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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마상코마 마일. 마상코마 마일 맞아. 자신감 있게 해도 돼. 이게 아니야. 요렇게. 됐다. 그럼 얘 마3, 마일이면 얼추 여기 있다 치자. 근데 x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대략적으로 대칭되게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겠네. 더군다나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에 9 곱한 거에 빼기 1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7을 y절편으로 갖고 x에 0 넣어보면 돼. 이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축의 방정식에 의한 대칭인 거잖아. 2차 함수가. 얘가 x는 마상. 그럼 증가하는 x는 여기서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오른쪽. 증가 x가 커짐에 따라 y 값이 내려가면 감소지 그건. 그치?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 그럼 x 값이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건 어디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래프로 봤을 때 왼쪽이지. 왜? x가 증가함에 따라 y도 올라가고 있잖아. x가 커짐에 따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y도 올라가고 있잖아. 반대로 감소하는 범위는 오른쪽이 되겠지.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럼 뭐냐? x가 증가하는 범위라고 하면 그때의 x의 범위는 x가 마3보다 작을 때를 의미하겠지. x가 마3보다 작을 때를 의미하겠지. 그래서 정답이야 2번인데 얘 좀 일반화해서 생각해보면 축이 x는 t면은 자, 일반화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보면 자, 잘 그릴 수 있다. 자, 얘를 축이라 생각해봐. x는 p 그럼 얘도 반대로 그렸지.
하나는 뒤집어서 그려야겠지. 얘는 왼쪽에서는 감소하고 오른쪽에서는 증가하지. 아래로 블록 형태일 때. 근데 위로 블록 형태일 때는 왼쪽에서 증가하고 오른쪽에서 감소하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이렇게. 오케이. 요거랑 비슷한 거 마지막 단원에 또 하나 할 거야. 같다라고 하는데. 요렇게 이미지로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다음으로 가자. 5번. 자. 시간이 꽤 많이 남았네. 문제를 풀 시간을 줘도 되겠는데. 자. 오케이. 자, 보자. 지금 2차 함수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 4번 안 한 것 같은데. 했나? 4번 방금, 이게 4번이지? 오락가락하는 정신이. 집 갈 때가 됐나? 자, 이러한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아. 그럼 APQ 찾자. 결국에 2차 함수 찾기랑 2차 함수의 식 찾기랑 이게 파란색이면 안 되는데 2차 함수의 식 찾기란 결국 x제곱의 개수와 꼭지점 찾기다. 이렇게 써줍니다. 전혀 빨간색으로 안 보이네. 자, 그럼 뭐냐? 여기에서 꼭지점 누구니? 예지. 요거. 이 점이지. 증가와 감소와의 변화를 주는 점. 예지. 그럼 얘 좌표로 치면 몇 컴마 몇이니? 1,0.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우리 x제곱의 개수는 모르는 거잖아. 그럼 이 식을 y는 a의 x-1의 제곱 더하기 0이니까 0 생략해서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써지겠네. 근데 누가 3이야? 세 글자. x절편 아니고 y절편이 3이지. y절편이 3이면 그거 좌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0,3. 그러면은 x에 0 넣으면 y가 3이네. 대입해보면 0,3 대입시 3은 a의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a는 3이네. a가 3이면 뭐야? 우리가 찾던 원래의 2차 함수 식은 y는 3의 x-1의 제곱이에요. 그렇다면 요거 형태에서 a, pq 찾으면 a는 3이고 p는 1이고 q는 빵이네. 0이에요. 그러면은
APQ 합은 4네. 한 개도 안 어렵지? 한 개도 안 어려워.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 6번. 부호 찾자. 결국 뭐라고? 부호 역시 부호도 누구랑 누구 알면 될까? 누구랑 누구 알면 될까? 그치, x제곱의 개수와 꼭지점. 잘하네 이제. 요거 알면 끝이야. 그럼 얘 꼭지점은 어쨌든 p, q잖아. 여기서 지금 식이 x-p의 제곱 더하기 q꼴이니까 p, q가 여기 있는데 일단 a는 x제곱의 개수는 양순이 음순이? 음수지. 위로 블록하니까 꼭지점은 몇 사분면에 있니? 제 2사분면에 있지. 그럼 P가 X좌표니까 음수고 Q가 Y좌표니까 양수네. 그럼 부호 결정 다 한 거네. 요렇게 A가 음수, P가 음수, Q가 양수 요렇게 끝. Understand? 자, 어렵지 않지. 안 어렵지. 이 정도면 할만하지. 차라리 인수분해 처음 배울 때보다 낫지. 그치? 그래서 앞에만 잘 정리해 놓으면 할만합니다. 항상. 반대로 앞에를 안 해놓으면 괴롭습니다. 항상. 알겠지? 자, 그 다음 8번은 할 말이 많은데 일단 7번부터 할게. 자, 얘를 또 평행 이동시키겠대. 뭐만 보면 된다고? 누구의 이동만? 세 글자로 꼭지점. 꼭지점의 이동 보자. 그럼 원래식의 꼭지점은 어떻게 돼? 원래식의 꼭지점은 몇 컴마면? 1,2 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키면 x축의 방향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은 얘는 좌표는 1에서 2 빼고 y에선 2에서 3 뺀 거네. 그럼 걔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 뭐가? 뉴 꼭지점이. 그러면은 누군 변하지 않아? x제곱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 그럼 뭐야? 아,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된다 했어. 그리고 그거 제곱에 빼기 1 형태면 끝이네. 요렇게. 그래서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주의해야겠지. 자, 그 다음 예제 8로 갈게. 얘는 솔직히 정확하게 교과서에는 대칭 이동 안 배울 거거든 아직. 교육과정 외긴 하거든. 왜냐하면 대칭 이동이라는 거는 되게 언제 처음 배우냐면 공통수학 2 도형의 방정식에서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이 있어. 가장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서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단원. 거기에서 처음으로 다루는데 문제집이라 아마 섞어놓은 것 같거든. 뭐냐, 간단한 이거를 아무 언급 없이 너희들한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겠지. 이해가 안 되겠지 너희가. 그래서 간략하게 개념을 보충 설명하면은 예를 들어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 쳐.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 쳐.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 쳐. 모양만 봐. 어차피 이것도 교육과정 바뀌야 지금.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 쳐. 얘 X축에 대칭 이동시켜보면 어떤 모양으로 나오겠어? 이렇게 되고, 빨간색으로 할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는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거지. 유치원생도 할 수 있어. 근데 얘 우리 뭐야, 수학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대칭 이동시킨 거니까 요렇게 보면은 이만큼의 거리랑 어떨 것 같아? 대칭 이동됐으니 같겠지. 뭔 말이냐? 내가 이 자리에서 셋이 팔을 붙잡고 이렇게 180도 돌렸어. 그럼 이제 저기 있겠지, 이제 벽 어딘가에. 그러면 근데 거리는 같지, 대칭되었으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의 좌표가 y면은 똑같은 x야. y면은 이만큼이 y인 거잖아. 이만큼도 y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x, 에 마이너스 y가 됐네. y 두 번 뺐으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를 붙였다 해도 되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된 그래프에서는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 여기서 생략된 말이 대입 시 성립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돼. 이걸 왜 대입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거야. 대입 시 성립한다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Y축에 대한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야. 이제 스마일 다 그렸니? 응. 내려보내고 자, 이제 뭘 볼 거냐?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이 무슨 말이냐? 아니, 얘만 그리지. y축만 그리. 달콤하니 해봤니? 유치원 다닐 때. 기억이 있니? 유치원 다닐 때. 20여 년 전에 기억이 났던데. 예를 들어 모양이 있으면은 이런 모양을 해보자. 내 그림을 못 그려. 이런 그래프가 있어. 근데 얘를 똑같이 뒤집기엔 난 자신이 없으니 복사해놓고 되나 모르겠네. 제발 돼야 되는데. 안 된다. 다시 그려야 돼. 뭘 그릴지는 감이 오지. 중학교에서는 미술 웬만하면 수행평가 때 C 안 주지 않니? C 받았니? 나도 C 받아봤어. 대칭이 안 맞아. 하나, 둘, 셋, 네 개. 대충 봐. 누가 봐도 대칭이지? 누가 봐도 대칭이야. 그럼 얘 여기까지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잖아. 우린 수학하는 사람들이니까 수학으로 보자. 대칭 이동시켰다 쳐 데칼코마니 시키면 대칭 이동되잖아. 얘는 두 점을 비교할 거야. 한쪽 점이 여기가 예를 들어 x, 똑같이 x, y라 해볼게. 내가 생각해도 좀 너무했는데 이 정도 땡기면 비슷하겠다. 대칭 이동시킨 거야. y축에 대한. 그럼 얘 요만큼은 x만큼 간 거지. 그럼 반대쪽 점까지는 얼마만큼 더 가면 되겠어? 대칭 이동 됐으니까. x만큼 더 가면 되지. 그럼 좌표로 치면은 마이너스 x, y라 쓸 수 있지. 그치?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지, 이건.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킬 때에는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 시 성립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이해되니? 사실 너희들에게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 너희 아직 중2라. 왜냐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고등 공통수학 2에서는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일반화해서 식으로만 다루거든. 거기에서는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해. 말만 들어도 이상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구나. 애초에 너희들이 좌표평면 위에서 중점을 구하고 이하에서 배우지. 중점 연결 정리할 때 중점, 중선 연결 정리 이런 거 배우잖아. 무게중심.
왜 처음 듣는 표정으로 보고 있니? 우리 3, 4 하면 이해하는 사람 한 번씩 했잖아. 무게중심 구하잖아. 길이 구하고 그러잖아. 그거를 좌표평면 위에서 점의 좌표로서 구하거든. 고등학교 가면은. 그런 식으로 이 그래프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시킬 때 우리는 지금 유식하게 말하면은 요거를 해석기하라고 하거든. 좌표평면 위에서 도형의 성질을 보는 거를. 그걸 못해 아직. 그거에 대한 기초 개념도 배우지 않았어. 좌표평면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도 못 구해. 그거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도입하는 거거든. 피타고라스 정리는 배웠으니까. 그래서 요 정도 수준으로 이해해도 충분할 거야.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보자. 따봉하고 스마일 기억하면 돼. 따봉 이렇게 안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자, 문제 보자. 이게 복사됐네. 따봉이 복사되면 붙여넣기. 당근 해제. 우리 50분 시간 맞지? 아니야? 맞아요. 맞지? 걔들이 돌아다니지. 자, X축에 의해 대칭 이동시켜보자. 그럼 우린 얘도 사실 앞에선 거창하게 따봉 대칭 이동시키고 그랬지만 누구만 대칭 이동시킬 수 있으면 되냐면은 꼭지점만 이동시켜도 돼. 꼭지점만 이동시켜도 돼. 대신에 X축 대칭 이동 시에는 얘일 때는 A의 부호가 바뀐다. 스마일도 우는 걸로 바뀌었잖아. 모양이. 그럼 위로 볼록인 애가 X축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지. 그치?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되지. 그러면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졌다고 할 수 있지. 왜? 당연하게도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었잖아.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마이너스 y는 3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성립하게 되는 식인데 그럼 걔는 y는 꼴로 바꾸었을 때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지. 물론 이렇게 해서 이 식을 구할 수 있어. 근데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봐도 돼. 1, 마이너스 2를 1, 마이너스 2를 1, 마이너스 2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켜보면 요만큼 간 만큼 또 요만큼 가겠지. 그럼 1, 마이너스 2가 뒤집어져서 1,0을 기준으로 뒤집어져서 1,2로 가잖아. 그리고 요런 그래프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 요렇게 그려지겠지. 요렇게 일부분만 그린 거 생략된 거 옆부분은 이해되니 재영이? 자,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추가로 하나 얘기를 하자면 그림이 있길래 얘기하는데 보기만 해도 될 것 같아. X축 대칭 나와서 X축 대칭만 얘기만 나오는데 X축 대칭으로는 축의 방정식 변하니? 안 변하지. 왜냐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접히는 거니까. 근데 Y축 대칭에 의하면 축의 방정식 변하지. 보기만 해. 안 적어도 돼. X는 P에서 Y축을 기준으로 바뀌면은 축의 방정식의 부호만 바뀌겠지. 요렇게.
그래서 보통은 x축에 대한 대칭 얘기만 나오거든. 되게 나오면은. 근데 아래 문제가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켰구나. 그런데 y축에 의해 대칭 이동시켰으면 그렸을 때 축만 이동시키면 되겠지. 대신 꼭지점에 y좌표는 안 변하겠지. 옆으로만 대칭 이동시키면.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한번 말 나온 김에 8번 풀어보자. 2분 정도 시간을 줄게. 그래. 다녀올게. x 대신 마이너스 x 넣어도 되겠어. 해결해 봤니? 괜춘? 답이 뭐 나왔니? A, B, Q가. Q만 빼고 왼손으로 A를, 오른손으로 T를 표현해보네. Q는 손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구한 친구들은 잘 구한 것 같네. 그럼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 얘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켰더니 y축에 얘를 대칭 이동했더니 얘가 됐대. A, B, Q 첫째. 대칭 이동시키면 x 대신 마이너스 x 넣자고 했었지. y는 a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지. 근데 얘 마이너스 1 묶어서 제곱시키면 a에 x 플러스 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쓸 수 있지. 마이너스로 두 번 묶일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럼 얘는 얘랑 같대. a는 3, p는 1, q는 마이너스 2가 나오지.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한 거. 그치? 이렇게 됐었다는 거 알 수 있지. 근데 이런 방법으로도 풀 수 있다. 두 번째, 솔루션 2.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내가 y축이라 생각해보면 나를 기준으로 세연이를 붙잡아서 대칭 이동시켰어. 교실 밖에 있겠지. 그 세연이를 다시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시키면 어디로 오겠어? 그렇지, 다시 돌아오겠지. 180도 달라진 나랑
360도 달라진 나의 차이지. 360도 달라진 건 뭐야? 똑같다는 거지. 그럼 얘 대칭 이동시킨 애를 한 번 더 대칭 이동시켜도 되겠네. 즉 뭐냐? 뭐 얘는 정석 비정석 할 것도 없고 답지하고 왼쪽으로 풀어져 있겠지. 첫 번째 풀이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 얘를 다시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x 대신 마이너스 x 넣고 계산하자 했지. 그럼 얘는 3에 마이너스 1 두 번 묶으면 1로 묶는 거랑 똑같으니까 x-1의 제곱이랑 같잖아. 그럼 얘가 ax-p의 제곱 더하기 q와 같으니까 a는 3, p는 1, q는 마이너스 2 똑같이 나오지. 이해되니 윤상이? 피곤하니? 오케이. 요렇게 정리할 수 있다. 두 번 돌리면 똑같잖아. 이거랑 비슷한 거를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면 배우게 돼. 정사각형을 회전시킬 때 이렇게 각 따라서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잖아. 딴 얘기야. 이런 연산이 있고 이렇게 반전시키는 게 있겠지. 이렇게 반전시키는 게. 그런 걸로 수학적으로 해석해서 배우는 게 대학교 수학 전공하면은 배워. 이런 식으로 회전과 관련된 거를. 궁금하면은 수학과 가봐. 22살 때 배울 거야. 그러고 수학과를 자퇴하고 싶어질 거야. 구글에 쳐봐. 궁금한 사람들. 정이면체 군이라고. 한 글자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야. 잠 좀 깨니? 이런. 더 졸리니? 자, 그러면은 4분 남았네. 한 문제만 풀어보자. 각자. 199에 13번. 요 풀 시간 2분 줄게. (13번) 푸는 거 맞지? 다른 쪽을 보고 있는 친구가 있는 거 같아. 아니,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충분히.
앞에 힌트까지 해놨어. (30초면) 해설할 수 있어요. 30초면. 시작할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프의 모양은 누가 결정해? 제곱의 개수. 근데 두 이차함수 x제곱의 개수가 어때? 서로 같니 다르니? x제곱의 개수 같지? 모양 똑같다는 거지. 모양이 똑같으면은 당연하게도 축을 기준으로 같은 만큼 떨어져 있으면, 축을 기준으로 같은 만큼 떨어져 있으면, 왜 y가 같으니까 같은 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 요거랑 요거랑 모양이 똑같지. 축을 기준으로 같은 만큼 떨어져 있어. y축의 꼭지점의 y좌표가 같아서. 그럼 뭐야? 이만큼을 요렇게 옮기면 넓이가 똑같다는 거지. 모양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왜? 축으로부터 같은 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해되니? 축으로부터 같은 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이 도형의 넓이는 요걸로 구하는데, 가로가 축의 방정식의 차 4만큼, 세로는 꼭지점의 y좌표 6만큼. 24 끝.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5분 쉬었다 합시다.